어원으로 이해하는 생각 한자. 안녕하세요. 제 강의를 여태까지 들으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혹 광고가 나오면 건너뛰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침 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을 이름 주라는 뜻도 있네요. 자, 부수는 달, 월이고요. 뜻은 아침, 조정, 왕조 등 여러가지 뜻이 있습니다. 지식단넷에서 찾아보니 설문회자에 지금 없어요. 강의자전을 보니까 강의자전에는 설문에 아침이라고 나온다고 합니다. 설문에. 그래서 이게 아침조라는 뜻만 있고요. 왜 그런지 대한 설명은 없네요. 그리고 조가 또 조선을 뜻한다고 나라 이름이라는 뜻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Chinese Etymology에서는 왼쪽 부분은 아침이고 요 글자는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부분은 달월로 해서 아침을 의미한다고 해서 특별한 설명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문을 보면 지금 왼쪽은 현재 글자와 큰 차이가 없는데 오른쪽은 달월이 아닌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달월로 바뀐 것이고 지금 이 모양으로 봐서는 뭔가 물이 흐르는 모양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운데 있는 것은 해고 날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풀 나는 모양 같습니다. 이걸로 봐서. 다시 네이버로 와서 보면 아침조 고을 이름 주인데 이게 이렇게 된 것은 아까 내천이 있었잖아요. 그 강을 사이로 두고 그 경계를 두었기 때문에 이런 뜻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이라는 뜻도 있고 왕조라는 뜻도 있으면서 이제 임금을 배할하다 라는 뜻이 있죠. 삼일신고에서는 이 뜻으로 쓰인 겁니다. 아까 Chinese Etymology에서 봤던 그 설명 중에 이런 글자가 있었죠. 햇빛이 빛나는 모양 간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설명이 없는 걸로 봐서 많이 쓰이는 한자는 아니네요. 아침조의 왼쪽 부분은 별도 한자가 없어서 비슷한 걸 찾아보니까 이 풀초가 있어요. 여기 하나만 되면 풀초죠. 그리고 갑골문에서 봤을 때, 근문에서 봤을 때 위의 모양이 이제 풀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 풀, 거친 풀, 황야, 풀숲, 시초, 초고 이런 뜻이 있네요. 봄에 햇빛에 의해서 싹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시초라는 뜻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도 아침이 이제 처음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아침의 뜻으로 이제 바뀌었다고 보는 것이죠. 풀과 이제 조의 합성이라고 하고요. 이건 이를조라고 하네요. 자, 이를조를 찾아봤습니다. 부수는 날일이고 뜻은 이르다, 서두르다, 젊다, 일찍 등 여러 뜻이 있습니다. 이를조가 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고 합니다. 갑의 변형이라고도 하고 Chinese Etymology에 보면 1과 요 10이 이제 갑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찍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설명하고 비슷합니다. 근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정말 이런 뜻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많이 복잡하네요. 요 밑에 부분이 갑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다른 글자체를 보면 현재처럼 이렇게 십자 형태로 되어 있죠. 여기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비슷하고 그럽니다. 이번에는 비슷한 뜻을 가진 아침단입니다. 아침 햇 돋을 무렵이라고 하죠. 그 날일과 일로 해가지고 그 밑에 일은 이제 땅을 말해서 땅 위로 솟은 모양이라고 합니다. 아침하고 아침조와 비교를 하면 이건 해 뜰 때, 일출할 때를 말하는 것이고 아침조는 일출에서 이제 아침 먹기까지
그 시간대를 아침조라고 하는 것이죠. 설문의자를 봐도 요 밑에 있는 1은 그 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 올라와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밝은 것이라고 하죠. Chinese etymology에서는 아침조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지 dawn이라고 해서 이제 새벽이라고 해석을 했네요. 그래서 해가 바로 떠오를 때를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근문에서 보면 밑에 부분이 이제 땅으로 보이지가 않죠. 갑골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픽사베이에 나온 일출 사진인데요. 바다 수평선에서 이렇게 해가 올라올 때 모습을 보면 이렇게 빛이 비치죠. 근문과 갑골문의 이런 모양도 이렇게 해가 떠오르고 이렇게 빛이 비친 거를 그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땅이라기보다도 이 수평선 위로 올라오는 모양이라고 보는 게 더 좋겠네요. 조회라는 단어가 있죠. 학교 다닐 때 조회를 뭐 자주 했었죠. 이것이 원래 백관이 임금을 뵙기 위해 모이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모여서 했기 때문에 조정이란 뜻이 이제 생겼고 정사라는 뜻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발전해서 왕조라는 뜻으로도 이제 발전이 된 것입니다. 기본 뜻은 아침에 임금을 뵙는 거.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생긴 것이죠. 산해경, 해내경에 조선이라는 기록이 나와요. 조선 천독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동해진의 북해지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해는 지금 황해입니다. 그리고 북해는 이제 발해만을 말해요. 그래서 조선의 위치는 현재 북경에서 천진부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기집회라는 책이 있고요. 거기에서도 이제 조선의 위치를 하북성, 북경 유역을 흐르는 조백하 부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조선에는 습수, 열수, 산수가 있다. 이 세 강물이 합해서 열수가 된다. 낙랑과 조선은 여기에서 이름을 취한 것 같다. 조선왕 위망은 고로 연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위만 조선도 한반도에 있었던 게 아니고 북경 쪽에 있었던 거예요. 기자조선도 마찬가지로 거기 있었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침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아침 단과의 차이는 이것은 일출을 했을 때 바로 그 시점을 말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침 먹을 때까지 그 시간, 일출해서 아침 먹을 때까지 시간을 아침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점심 먹기 전까지가 이제 아침이 되겠죠. 그리고 이 왼쪽 부분은 풀초와 비슷하죠. 그래서 이 해가 이제 떠오르고 거기에 이제 풀들이 자라고 이런 것을 이제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을조인데 이것을 뭐 갑을 병정할 때의 갑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 옛 한자로 보면 갑이라는 형태가 전혀 안 보이죠. 현재 이 십자 형태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갑과 연결시키기보다는 차라리 아침단하고 연결해서 여기에 이제 밑으로 쭉 그어진 것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사진에서 봤듯이 햇빛이 이렇게 바닷물 따라서 이제 일자로 이제 늘어진 모양 그런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떠오른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이를 조라고 이제 해석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달월 부분은 원래 달월이 아니었고 이제 내천 같은 거였죠. 그러니까 강 같은 하천을 기준으로 이제 경계가 갈렸기 때문에 고을 이름 주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지명에 대해서 알아봤듯이 거기에는 이제 하천이 많이 있었죠. 북경 쪽, 천진 쪽에. 그래서 그 하천이 모여서 바다로 흘러갔기 때문에 이 달월은 원래 이제 하천을 의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 대륙
그러니까 북경 천진 쪽에서 보면 바다가 보이고 거기서는 이제 일출이 보이겠죠. 그래서 그 하천이 있고 이제 해가 떠오르는 지역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글자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침에 신하들이 모여서 임금님을 뵙기 때문에 이 조정이라는 뜻도 생기고 왕조라는 뜻도 생겼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삼일신고에서는 임금을 뵙는다는 뜻으로 쓰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주제 한자를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한자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광고 나오면 끝까지 봐주시면 이 강의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